보건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호르몬 교육.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환경호르몬에 대해 공부해 보아요. 오늘 함께 공부할 순서는 1번 환경호르몬이란, 2번 호르몬이란, 3번 일상 속 유해물질, 4번 인체에 주는 영향, 5번 실제 사례, 6번 환경호르몬 줄이는 방법 순으로 공부해 볼 거예요. 먼저 환경호르몬이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환경호르몬이란 내 분비계 교란 물질을 칭하는 말로 여러 환경에 의해 배출된 물질이 체내에 유입되어 마치 인체에 있는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으로 함께 보면 우리 몸에는 호르몬 수용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호르몬 수용체에는 정상적인 호르몬이 결합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긴 환경호르몬이라는 것이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호르몬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호르몬이 무엇인지 여기서 궁금하죠? 호르몬이란 우리 몸의 한 부분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표적 기관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화학 물질로 혈액 4리터에 티스푼 정도의 양으로 아주 작은 양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하고 부족하거나 많을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인증 역시 성장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와서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는 병인데요. 이 외에도 호르몬에 의해서 다양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어요.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에는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영수증을 맨손으로 10년간 만진 종업원과 장갑을 끼고 만진 종업원을 10년간 비교했을 때 공복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고 기형아, 유산, 성조숙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공복 인슐린 수치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인슐린은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 당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근육과 지방세포에서 포도당을 이용을 하게 해서 이제 포도당이 새로 생기는 것, 그리고 있는 포도당을 소비를 해서 혈액에 있는 당 성분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이 인슐린 수치가 지나치게 상승을 하게 돼서 의식이 저하되고 몸이 떨리는 등의 저혈당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증가라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여야 하는데 결합을 하지 못하여서 혈당이 올라가도 인슐린이 작동되지 못해서 고혈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는 영수증을 절대 만지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러한 실험 결과는 매일 영수증을 만지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연구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종이 영수증을 만지는 것은 아니니까 종이 영수증을 받을 때 꼭 필요하지 않다면 받지 않고 또는 모바일 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다면 그렇게 수령을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최대한 적게 만지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파이프, 타일 등 산업용 플라스틱인데요. 환경호르몬 하면 특히 바로 떠오르는 것이 플라스틱이죠. 그런데 플라스틱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음료수병, 물통 등에서 볼 수 있는 페트는
안전하다고는 알려져 있으나 이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넣어본 적 있죠? 없나요? 그러면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이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된다면 금방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뜨거운 물을 넣어서 변형이 될 경우 또는 차가운 물을 넣고 얼렸을 경우에 이 페트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PP의 경우 열에 강하고 환경 호르몬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이고 폴리스티렌이라고 불리는 PS의 경우는 열을 가하면 플라스틱 변형에 의해 환경 호르몬이 유출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마다도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환경 호르몬 문제로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용기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성분을 사용하도록 일찍이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폴리스티렌 PS 성분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테이크아웃을 할 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 물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산불 등 자연적 발화,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류인데요. 이 다이옥신류는 상온에서 무색의 결정성 고체이고 물에는 쉽게 녹지 않으며 미생물에 의한 분해도 거의 받지 않고 청산가리에 비해 만 배나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불장난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이런 등의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데 천천히 살펴볼게요. 1번은 호르몬 유사작용이에요. 이거는 호르몬이 생체 내에 잔존해서 특히 이런 환경 호르몬은 생물체의 지방 조직에 농축이 되어 있는데요. 농축이 되어 있다가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정상 호르몬이 아닌데 정상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을 해서 정상적인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호르몬 촉발작용인데요. 이것도 역시 호르몬 수용체와 반응을 해요. 결합을 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호르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엉뚱한 대사작용이 유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이면은 호르몬에 의해서 정자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정자 형성이 감소된다던가 정자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형성이 된다던가 이런 작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호르몬 봉쇄작용인데요. 이거는 호르몬 수용체 결합 부위를 이 환경 호르몬들이 봉쇄를 해서 정상적인 호르몬이 수용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호르몬에 의해서 2차 성징이 나타나야 되는 시기에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무월경 또는 불임증 등의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호르몬에 의해서 각종 암도 발생할 수 있고 산모가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면 태아가 사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이런 증상들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면역 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함께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아이의 손가락을 한번 유심히 볼게요. 손가락이 몇 개인가요? 손가락이 지금 4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기형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도 개구리의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2개가 하나 더 있게 태어난 그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가마우지라는 동물인데요.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비뚤어진 부리를 가진 가마우지 사진을 찾고 싶었는데 찾지 못해서 이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80년대 중반에 미국 오데호 유역의 가마우지들에서 기형이 속출된 사건이 있었어요. 한쪽 눈이 없다든지 장기가 몸체 바깥에 붙어 있기도 했고 부리가 나선형으로 구부러진 경우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데요. 환경 호르몬 유해 물질인 PCB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개씩 더 찬찬히 살펴볼게요. 1988년 4월 덴마크 앞 바다 엠포드 섬 쪽에서는 바다 표범이 집단 폐렴으로 사망했어요. 총 1만 7천 마리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전기 전련체인 폴리염합이 페닐이라는 것에 의해서 바다 표범들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1966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임산부들이 DES라는 유산 방지제를 처방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합성 호르몬 제제인 DES가 문제가 되어서 10대에 질암이 발생을 하고 또는 소정자증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호르몬을 줄이는 방법, 우리가 가장 중요시 알아봐야겠죠? 일상생활에서 세제, 샴푸를 사용할 때 적정량을 사용하거나 또는 천연 세제나 샴푸를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플라스틱을 가열하거나 냉동하지 않기.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네 번째는 불필요한 화학 처리가 된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거의 예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웃도어가 있는데요. 이 아웃도어의 방수 처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화학 처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적정량의 방수 처리가 된 아웃도어로도 충분하다면 굳이 불필요하게 강한 화학 처리가 된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방질에 특히나 환경 호르몬이 더 농축이 된다고 하니 고기 같은 것을 먹을 때 지방을 제거 후 먹는 것. 그리고 전자레인지 사용 시에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기. 그리고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그래서 살충제 대신 모기장 또는 천연 살충제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환경 호르몬 줄이는 방법 잘 익혀서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내 몸을 스스로 지키도록 해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